손흥민과 클롭은 자유자재로 이야기하며 폭소를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되고 하는데요. 이는 독일어를 원어민급으로 구사하는 손흥민과 클롭이 여러가지 농담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은 클롭이 손흥민에게 제발 우리 경기 때 나오지 좀 마와 같은 농담을 던졌을 것이라면서 손흥민을 경기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손흥민은 특히 맨시티 같은 강팀을 만나면 날아다니는 장면을 수차례 보이는 등 강팀을 만났을 때 경기력이 더 빛을 발하고 있어 이번 경기도 주목이 된 것입니다. 맨시티 펩 감독은 손흥민만 만나면 괴로운 표정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장면을 수차례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을 보고 오히려 리버풀 팬들도 흥미로워하며 일각에서는 설레기도 한다는데요. 한때 리버풀에서는 손흥민 영입설도 돈 적이 있기에 감독과 손흥민이 친한 것이 싫지는 않은 기색입니다. 물론 리버풀이 패했거나 반대로 토트넘이 진 경우에도 이렇게 웃었다가는 문매를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IFFHS 국제축구 역사 통계 연맹에서 올해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최근 손흥민의 상승세가 반영된 것과 같은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코로나 감염설이 도는 등 우려가 있었으나 리버풀 선발에 이름을 올리며 기대감을 감돌게 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 전에 매우 눈에 띄는 토트넘 팀의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케인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케인이 언제 어디서라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트라이커라며 치켜 세웠는데요. 영국의 일부 팬들은 험블손이라면서 자신이 현재 가장 토트넘에서 주축으로 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을 끌어올리려는 손흥민의 모습과 오히려 그에게 패스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동료에 감동했습니다. XG갑이 손흥민보다 한참 떨어져 슛을 남발한다는 호난사 호날두의 경우는 찬스만 나면 자신이 슛을 때리나 손흥민의 경우는 팀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케인이 살아나야 한다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것은 콘테 감독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콘테는 케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해야 한다고 일침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도 심지어 오징어 게임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들어내며 지난 시즌들과 같이 손케 듀오가 부활하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해당 영상을 봤다고 하네요. 한편 최근 손흥민의 이타적인 발언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관련해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손흥민은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도 종종 발언했는데 그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라면서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겸손하고 이타적이냐는 것인데 이에 동조한 번리 감독은 손흥민이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스타 선수들은 자기 스탯을 쌓기 바쁜 정글에서 이와 같이 팀을 먼저 생각하는 에이스는 감독이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의 이러한 발언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하며 예뻐할지는 안 봐도 뻔한 것이죠. 팀 득점 1위를 기록하는 에이스 손흥민의 이러한 멘트는 팀 전체에 사기를 올려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케인은 작년 시즌 득점 왕이었기 때문에 클래스에는 의심이 없으나 떨어진 폼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는 이제 콘테 체제가 점점 자리 잡으며 손흥민 케인 듀오가 살아나는지도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누노 감독 체제 이후보다 콘테 체제에서 토트넘의 XG 값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찬스와 함께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며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는 델리 알리가 미드필더에 포함되며 선발의 명단을 올리면서 콘테의 의중이 반영됐습니다. 은돔벨레와 중원을 책임지며 손흥민과 케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콘테는 과거 포테치노 때 능력을 발휘하던 알리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정격 중원에 기용한 것입니다. 알리는 최근 1월에 임대설까지 도는 등 토트넘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전하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능력을 증명하며 콘테 감독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리그 2위인 초강력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콘테로 바뀌었다고 해도 첼시나 아스날 등 맨유 등 토트넘의 강팀 상대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도 가장 강한 축의 리버풀을 어떻게 상대할지에 대한 큰 관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손흥민도 경기 전 인터뷰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 리버풀까지 상대해야 한다며 부담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의 응원 때문인지 케인은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손흥민 케인 듀오가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이며 리버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손케 듀오가 살아나자 골찬스도 많이 났는데요. 전반 15분쯤 손흥민은 케인 패스를 받아 쇄도하면서 그대로 몸을 날려 슈팅을 했는데 골문을 벗어났지만 리버풀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한 데다가 손케 듀오가 살아나 짜고 나온 전략이 소용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손흥민 슛은 노마크 찬스나 다름없긴 했습니다만 케인 크로스 높이와 속도가 처리하기 쉽지 않은 볼이었습니다.
아무튼 날카로운 케인 패스부터 해서 손케 듀오가 강력했던 작년 시즌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때 짧게나마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시즌 1위를 기록하게 했던 토트넘의 위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케인이 한 골 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토트넘이 몰아친다면 다득점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18분에 케인이 밀어주고 손흥민이 치고 달리는 장면은 전형적으로 나왔던 토트넘의 공격 방식입니다. 29분경에는 손흥민이 역시 치고 달리다 케인에 주는 척하면서 델리알리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줬는데요. 델리알리 마무리가 아쉬웠지만 델리알리도 오늘 전반적인 모습에서 콘테의 기대를 충족한 모습입니다. 델리알리는 각종 축구 매체에서 고른 평점을 받으면서 앞으로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델리알리가 살아나고 케인까지 폼이 올라오면 토트넘은 무기를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이렇게 몰아치는 팀이 EPL에서 몇 팀이나 되겠냐며 다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도 케인이 사이드로 빠지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치고 달려오는 특유의 패턴 플레이는 또 나왔습니다. 수비수는 손흥민이 뒤에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라인을 끌어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이 당합니다. 손흥민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수가 모자란 상황에서는 거의 노마크 찬스가 번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케인이 살아나야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리버풀 경기로 이러한 자신감을 회복했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다가 73분에 급기야 손흥민의 골 장면이 등장했고 손흥민은 리버풀에게 패할 뻔한 위기를 구해냈습니다. 알리송은 경기 내내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다가 막판에 손흥민에게 점수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손흥민이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들다 보니 자신도 그만큼 빠르게 볼 처리를 하러 달려온 게 화근이 됐습니다. 아마도 평소 컨트롤보다 조금 더 무리해서 공을 처리하려고 달려왔다가 뒤로 공을 빠뜨린 것이며 손흥민은 이를 전혀 망설임 없이 가볍게 골을 차넣으며 동점골을 완성시킨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골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이러한 골을 만드는 과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골이 분명합니다. 최고 키퍼가 서두르고 실수할 정도의 빠른 스피드가 없다면 애초에 골 찬스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토트넘 동료들은 특히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로 날아다니는 경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눈치를 채고 침투 패스를 넣고 리버풀과 같은 아무리 강력한 팀이더라도 대량 득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평점인 6.97점을 주었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BC는 아무래도 전반에 케인 크로스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손흥민의 장면은 아쉬웠다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리버풀의 풀백 2명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너무 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손흥민과 같이 스피드가 빠른 공격수에게 뒷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큰 모험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 오늘 경기 내내 토트넘 동료들은 리버풀의 약점을 알아낸 듯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침투 패스들은 어느 팀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손흥민의 활용점은 차원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수비수보다 항상 한두 걸음 더 치고 나가는 스피드이기 때문에 패스하는 입장에서도 여유있게 볼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트넘의 스피드한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반대로 리버풀의 플레이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살라의 경우 슈팅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토트넘에 압박당하고 끌려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슈찬스와 여러가지 흐름을 봤을 때 토트넘은 3대0 승리 이상을 가져갈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콘테 감독은 이런 퍼포먼스라면 3점은 따야 한다며 이번 경기에 대해 실망은 아니지만 일침을 가했습니다. 토트넘은 코로나로 현재 3경기나 밀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할 수 있다면 경기가 밀려 침체된 팀 분위기를 살려내고 더욱더 나은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아쉬움의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리버풀 상대로 이 정도라면 앞으로 챔스까지 나갈 기대를 걸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코로나1 확진자가 10만 수준으로 최악으로 가기 때문에 시즌이 끝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서서히 팀이 일어서면서 확실한 강팀으로 변모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손흥민의 스피드는 알면서도 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팀들이 케인과 더불어 시달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